자, 개별 원가 계산의 계산 절차. 뭐 간단히 생각하면 작업지 시서에 모아져 있는 원가표를 다 집계 하면 그것에 대한 원가 계산은 사실 끝나는 겁니다. 그 회계적으로는 뭐 이런저런 분계가 필요하지만은 작업지 시서는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서 보는 그 형태의 편인데요. 이거는 뭐 기업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는 제조 공정, 그러니까 건설회사, 무슨 뭐 또 선박회사, 뭐 이런 뭐 프로젝트 사업,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작업지 시서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 대상은 작업 지시가 떨어진 특정 작업에 대해서 거기다 원가를 짓게 하면 되겠죠. 물론 제조 원가, 간접 원가, 간접 제조 원가는 배부를 해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1년에 딱 이거 하나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뭐 몇 년 동안 작업할 수도 있겠고 어떤 경우는 1년의 작업지 시서가 매주마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죠? 매주마다. 제조원가 그 밖의 관련 자료들이 작업지 시서별로 축적하면 그것이 원가가 된다. 자, 그래서 어떤 제품을 수량은 얼마를 작업에 무슨 작업들을 했다 하는 것들을 매일 아니면 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집계할 수가 있겠죠. 어느 부서에서 주문을 누가 했고 주문 넘버가 몇 번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물론 작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다 이거는 뭐예요? 제조 간접비 배부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 job cost sheet.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 원가가 디테일하게 얼마큼씩 모였냐. 그러니까 작업 지시서에 그 뭐 부속 서류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제도의 기본적인 요소인 개별 작업에 대한 원가를 기록하고 집계하고 이런 데 필요한 문서다. 그러니까 작업 원가표를 보면은 작업 번호 몇 번 무슨 제품 언제 시작해서 생산이 몇 개 되고 그러면 생산량은 이게 이제 로트 단위로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제품을 한 뭐 100피스 뭐 10피스 뭐 이런 것도 이제 고급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딱 하나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뭐 한 번 생산하면 기본적으로 300번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분류하여 집계하는 명세서로서 개별 원가 계산의 기본적인 증빙 서류가 된다. 제조에 착수하는 개별 작업별로 작성되며 개별 작업을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총 원가가 기록된다. 작업 원가표 작성 절차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세일즈 오더, 그러니까 오더 주문을 받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결제란을 통해서 잡오더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잡오더가 떨어지면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되는 내용들을 그다음 순서적으로 쭉 기록하는 거예요. 작업 수행이 되면 각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기록, 집계하기 위해서 이걸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런 표들도 여러분들 유심히 보고 그려 좀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이거는 회사마다 또 회사의 작업의 특성에 따라 작업 지시서나 작업 원가표가 뭐 다른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재료 원가와 재료 출고 청구서. 이거는 뭐냐면 회사 내에 어떤 작업이 필요한 그 원재료를 많이 사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어떤 작업의 출고가 확인돼야 되겠죠. 이것이 뭐예요? 직접 재료비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회사 내에는 뭐 원재료가 딱 한 가지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저기 무슨 전자제품만 생각해도 그 안에 휴대폰만 보세요. 얼마나 종류가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재료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제품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거. 간접 재료 원가는 이거는 뭐 결국 배부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랬죠. 원재료는 재료 출고서, 출고를 요구를 하죠. 청구서라 그러죠. 이게 이제 요구 부서에서 요구를 하겠죠.
그러니까 생산 그 어떤 부서에서 그 뭐 재료 관리 부서에다가 이거 몇 개 하고 뭐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재료 출고 청구서, 재료 청구서, 예, 원재료 창고에서 출하되어 생산에 투입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위 원재료 관리하는 부서가 있겠죠. 재고 관리 부서. 재료 출고 청구서는 원재료 원가가 어떠한 작업에 부합되는지를 부과되는지를 밝혀주는 상세한 증빙서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보면은 재료 출고 번호, 작업 번호가 어디 있죠? 여기서 요 작업 번호에 여기서 출고된 그 수량과 단가, 원가들이 거기로 짓게 되겠죠, 결국. 이런 것들이 근거가 돼서 우리 아까 살펴본 뭐가 있었죠? 작업 원가표에 기록되는 거죠. 금액. 재료 청구서 번호 있었죠? 작업시간에 어떤 노동자들이 몇 시간 작업했고 또 단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죠. 이건 제조 간접원가는 결국 배부돼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무원가와 작업전표. 이것도 이제 그 근로자 노가 어떠한 작업에 204번 작업, 205번 작업에 몇 시간씩 소요됐다. 그래서 임률이 얼마고 이것이 집계하면 결국 노무원가가 되겠죠. 그죠? 이것도 임률이 아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생산직 근로자의 임률 계산하는 것은 복잡해요. 예를 들면 그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또는 뭐 휴일 근무 수당, 특별 작업 수당, 뭐 기술에 따라서는 무슨 뭐 위험 수당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한 달치씩 집계가 돼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보통 그 사무직 근로자의 월급은 보통 25일 날 주지만은 이런 생산직 근로자 임금은 보통 그 다음 달 5일 날쯤 줍니다. 왜? 한 달 그 전 달에 있었던 모든 이 통계를 내서 시간을 집계를 해서 임금 계산을 끝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월급은 이미 한 달에 얼마씩 정해져 있으니까 뭐 15일에 주든 뭐 25일에 주든 뭐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닌데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은 한 달 동안 실제 얼마큼 작업했느냐를 계산해야 되니까 꼭 바로바로 그 달 말에 끝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달 보통 5일 날 계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단기 제조 과정에 투입한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 특정 작업에 직접적으로 부과시킬 수 있는 것은 직접 노무원가가 되겠죠. 직접 노무원가. 특정 작업에 직접적으로 부과시킬 수 없는 노무원가는 여기서 특정 작업이라 했지만 사실은 특정 제품의 작업이에요. 그죠? 어떤 뭐 이 작업 부서에는 할당이 되는데 이것이 제품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직접 찾기가 어려우면 다 간접 노무원가가 되는 거죠. 이 간접 노무원가, 간접 재료원가, 또 간접 경비들이 합치면은 이게 제조 간접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원가 계산할 때 할당, 배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노무원가는 각 근로자별로 매일 작성되는 작업일지를 근거로 측정, 근로자 작업전표를 작성해서 근로자별로 소위 임금이 얼마인가도 계산하지만은 또 작업 지시별로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인지, 간접 노무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거죠. 하루 일과가 끝나면 회계부서에서는 근로자 작업전표를 수집하여 각 작업별로 노무원가를 산정한다. 이게 이제 회계부서가 아니라 이 급여만 관리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보통 총무과나 급여과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큰 규모에서는.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제조원가의 계산은 결국 제조간접원가는 배부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간접재료원가, 간접노무원가 이런 여러가지 제조간접원가들은
배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배부 기준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뭐 생산 기계의 가격을 가지고 또는 작업 시간을 비례하거나 또는 면적을 가지고 배분하거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배분을 합니다. 제휴자 간접원가의 예정 배부의 필요성. 이거는 뭐냐면은 매일 일일이 실제로 실장에서 배부하려면 원가 계산이 너무 늦어져요. 그러니까 그 작업의 효율성 아니면 원가 계산의 뭐 편리성 같은 걸 위해서 예정 배부를 미리 이거 생산하는 데는 시간당 얼마가 들어간다. 그럼 몇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몇 시간 작업하면 딱 간접비 배부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러다 보면은 실제하고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하고 차이 나게 되면은 원가 차이라 그러고 배부 차이 이것을 왜 발생됐지?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관리계의 포인트예요. 자, 예정 배부는 작업별로 측정 가능한 공통적인 배부 기준을 결정한다. 회기간 초에 보통 결정하고요. 배부 기준을 노동시간이라든가 기계시간이라든가 직접 노무원가 등을 이용하는데 배부 기준의 사용량은 과거의 생산량 증가과 다음 1년간 예상 판매량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배부 기준은 제조 관접 원가와 상관계가 높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계 시간과 관련들이 있다. 그럼 기계 시간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노동 시간과 관련이 있다 하면 노동 시간과 논리적으로 타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며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개별 원가 계산의 절차. 자, 이게 조금 구체화되는 건데 이것도 아무리 화면을 보고 책을 보고 설명해도 소용없어요. 실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많은 예제들이 있습니다. 꼭 풀어보세요. 뒤에 나오는 객관식 문제도 필요하지만 그 뒤에 주관식 계산 문제들은 꼭 필요 봐야 돼요. 예제들이 충분히 주어져 있어요. 많이 이게 나중에 무슨 뭐 자객고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다 출제했던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유형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꼭 다양한 것을 다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제조 간접원가의 배부율은 실제 발생액을 실제 조업도로 배부를 하는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중에서는 예정 배부를 사용한다 그랬죠. 어쨌거나 제조 간접원가의 실제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 이것은 어떻게 해요? 회계 기간이 끝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작업 시간이 늦어져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예정 배부율을 쓰는데 예정 배부율은 표준 개념까지는 아니지만은 실제로 사용하기 하는 것이 너무 진부하죠, 그죠? 시간이. 그래서 예정 배부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의 준거성이 있습니다. 준거성, 표준 정도. 그래서 발생액을 예정 조업도를 가지고 하는데 또는 조업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또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로 하면은 결국은 차이가 생기겠죠. 차이는 뭐 차이를 규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